MBTI는 유사과학이라서 싫어. 일할 때의 나, 친구들과 놀 때의 나, 혼자 있을 때의 나는 모두 달라. 그런데 인간의 성격을 고작 16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나를 정의하겠다고? 말도 안 돼. 이와 같은 생각에 동의한다. MBTI는 검사 문항에 대해 응답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점수를 매기는 자기보고식 검사이다. 따라서 MBTI는 나의 현재 감정 상태 및 외부의 요인에 따라 일관성 없고 부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MBTI에 대해 과학적 타당성 여부를 떠나 다른 관점에서 조금 더 생각해보자. 화면 속에 빨간색 사과가 있다. 당신은 동의하는가? 당연히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틀렸다. 이 세상에 빨간색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빨간색이라는 것은 인간이 감지하는 가시광선 중에 특정 파장에 해당하는 영역을 범주화하여 정의한 것이다. 만약 빨간색이라는 색을 범주화하여 정의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처럼 다르게 보이는 색들을 모두 다른 언어로 표현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무언가 정의하기 힘든 것을 범주화하여 정의하는 것에 대해 범주화 인지 전략이라고 한다. MBTI도 빨간색과 같이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인간의 성격 유형을 범주화한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선호와 성향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나와는 다른 사람들의 성격 또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그러니 MBTI를 나와 타인을 이해하는 간단한 도구로 활용해 볼 만하다. 하지만 MBTI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한들 과학적 근거가 불분명하며 오남용될 여지가 존재한다. 따라서 앞으로 내 과학을 통해 인간의 성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인간은 모두 뇌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들의 뇌는 다음과 같이 동일하게 작동한다. 우리는 생각을 하고 감정을 느끼고 생각과 감정에 대해 생리적으로 반응한다. 따라서 뇌 동작 방식을 통해 인간의 성격을 이해해 본다면 당신도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책의 저자 질 볼트 테일러는 하버드 뇌과학연구원으로 37세의 나이에 좌뇌의 뇌졸중을 겪었다. 그녀는 좌뇌의 기능이 하나, 둘 무너지는 과정을 몸소 체험하면서 뇌과학자에게 뇌졸중이라니 정말 멋진걸? 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관찰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좌뇌를 잃었다가 8년에 걸쳐 되살린 경험으로 양측 반구 각각이 서로 대조적인 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했다. 그리고 양측 반구 각각은 아주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한 4가지 캐릭터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4가지 캐릭터는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우리 모두 가지고 있고 뇌의 해부학에 근거한 캐릭터들이다. 앞으로 설명할 4가지 캐릭터들을 인간의 형상으로 시각화하여 표현해 보았으며 각 캐릭터의 기능들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좌측 감정형 뇌는 우리의 안전을 기원한다. 좌측 감정형 뇌는 보수적이고 비판적이기 때문에 외부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면 과거에 경험했던 나쁜 기억들을 되살린다. 그리고 이러한 나쁜 기억들을 통해 불안한 감정을 느끼도록 하여 우리를 안전하도록 기원한다. 두 번째로 좌측 사고형 뇌는 우리 개인의 정체성이다. 좌측 사고형 뇌는 정확하고 세밀하게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사는지, 또한 어떤 색을 좋아하는지 알고 있다. 이처럼 좌측 사고형 뇌는 외부 세계와 자신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우리 개인의 정체성이다. 세 번째로 우측 감정형 뇌는 우리에게 가능성을 일깨워준다. 우측 감정형 뇌는 진보적이고 우호적이기 때문에 외부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면 현재 순간을 그대로 경험한다. 그리고 현재 순간에 좋은 발상이라고 느껴지는 일을 하여 우리에게 가능성을 일깨워준다. 마지막으로 우측 사고형 뇌는 우리 영혼의 우주적 무의식이다. 우측 사고형 뇌는 우리가 우주에서 태어날 때부터 함께한 의식으로 우리가 서로 모두 다 같이 공유하는 의식이다. 우리는 하늘의 별과 대자연을 바라보며 경이로움을 느끼는데 이는 우주적 흐름 속 거시적 관점에서 우리가 무한한 존재의 일부로서 실제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우리는 4가지 캐릭터의 각 기능들을 살펴보았다. 어떻게 뇌는 이와 같이 서로 다른 4가지 캐릭터가 존재할 수 있을까? 뇌 속의 4가지 캐릭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뇌의 특징들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뇌의 첫 번째 특징은 포유류와 차별된 인간의 뇌이다. 인간의 뇌는 포유류로서
개나 원숭이처럼 감정을 다루는 감정세포 집단인 변형계가 존재하고, 개나 원숭이와는 달리 사고할 수 있는 사고세포 집단인 대뇌피질이 존재한다. 외부 세계에서 오는 정보는 먼저 변형계의 감정세포 집단에서 처리된 다음 사고세포 집단인 대뇌피질에서 정제된다. 화가 난다고 바로 화를 내지 않고 여러 가지를 종합하여 생각을 한 이후에 행동을 하지 않는가? 우리는 생각을 하고 감정을 느끼고 생각과 감정에 대해 생리적으로 반응한다. 생물학적 관점에서 인간은 감정을 느끼는 사고형 생명체가 아니라 생각하는 감정형 생명체이다. 뇌의 두 번째 특징은 우리가 복잡한 감정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신경해부학 관점에서 볼 때 서로 갈등하는 감정을 경험하는 이유는 완전히 별개인 두 가지 감정세포 집단이 있어서다. 이 두 가지 감정세포 집단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처리한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자뇌의 감정 담당 모듈은 현재 정보를 가져온 다음 이를 과거의 감정적 경험과 비교하도록 고안되어 있다. 그 결과 자뇌의 감정형 뇌는 우리에게 상처를 준 과거가 있는 대상이면 무엇이든 막는다. 즉 안전을 위해 실현하고 말하고 이것저것 치워버리는 경향이 강하다. 다음으로 우리의 감정 담당 모듈은 현재의 경험을 지금 이 순간 처리한다. 즉 지금 여기에 존재하며 과거를 회상하지 않는다. 이것저것 치워버리는 대신 조금이라도 매력있고 아드레날린이 막 분출할 것 같은 경험이면 해보려고 열정적으로 움직인다. 완전히 별개인 두 가지 감정세포 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나니 우리가 갈등하는 감정을 경험하는 이유를 이해해 볼 수 있겠다. 이제 앞서 설명한 뇌의 두 가지 특징을 결합해보면 우리의 뇌에는 네 가지 캐릭터가 존재함을 이해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좌측 사고형 뇌는 그 기저를 이루는 좌측 감정형 뇌와 능동적으로 통합하고 있다. 좌측 사고형 뇌는 보수적이고 비판적인 감정을 통해 간결하고 정확하며 세밀하게 사고한다. 두 번째로 우측 사고형 뇌는 그 기저를 이루는 우측 감정형 뇌의 조직과 통합하고 있다. 우측 사고형 뇌는 진보적이고 우호적인 감정을 통해 유연하고 탄력적이며 전체적인 관점으로 사고한다. 좌뇌와 우뇌를 각각 살펴보니 좌뇌와 우뇌의 기능이 극단적으로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인간 개개인은 뇌에서 우등하고 열등한 기능들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성이 존재한다고 이해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뇌의 특징을 이해하여 각 캐릭터에 대해 살펴보았지만 키워드로만 각 캐릭터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우리 뇌의 캐릭터들에 대해 높은 이해와 친밀감을 얻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인간이 해변에 갔을 때 뇌 속에 존재하는 네 가지 캐릭터들은 어떻게 상황을 인지하고 판단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첫 번째로 좌측 사고형 뇌인 캐릭터 1이다. 간결하고 정확한 캐릭터 1은 좀 쉬고 책도 읽고 햇볕도 쬐자는 명확한 목적으로 해변으로 갈 것이다. 세밀한 특징을 가진 캐릭터 1은 해변에 도착하면 햇볕에 얼마나 오랫동안 몸을 앞뒤로 노출할지 일정을 짤 것이다. 도착 시간이 낮 몇 시인지 빛은 얼마나 센지 따진다. 아마도 그 전에 선크림의 유효기간도 확인할 것이다. 또 차이점에 주목하는 캐릭터 1은 여러 조개 껍데기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동네에 있는 새의 생김새에 주목한다. 두 번째로 좌측 감정형 뇌인 캐릭터 2이다. 과거와 비교하는 캐릭터 2는 이제껏 들어본 가운데 최악의 바닷가 이야기로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 영화 조스 같은 상황을 떠올리는 것이다. 보수적인 캐릭터 2는 자신이 볼 수 없는 물속에 무엇이 있을까 걱정한다. 자신을 다치게 하거나 물거나 침을 쏠 뭔가가 있지는 않을까 안심할 수가 없다. 비판적인 캐릭터 2는 생각 없는 사람들이 남기고 간 불쾌한 쓰레기를 발견하고야 만다. 부서진 조개 껍데기는 끝이 날카로워 발에 상처를 낼 것이라고 걱정한다. 걱정을 멈출 수 없어 계속 소지품을 지켜보는 한편 귀에서 모래를 털어낸다. 세 번째로 우측 감정형 뇌인 캐릭터 3이다. 현실에 충실한 캐릭터 3은 바닷가에 간다고 너무 흥분한 나머지 선크림을 깜박한다. 수건은 모래 위에 뭉쳐서 던져놓았으나 햇볕 아래 마를 테니까 괜찮다. 진보적인 캐릭터 3은 이번 모험을 앞두고 별다른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바닷가에서 어떤 재미를 누릴지 생각하니 너무 신이 나서 그 무엇에도 집중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우호적인 캐릭터 삶은 같이 온 일행과 함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사람만이 아니라 새와 개 등 종종 걸음을 치는 모든 자그마한 생명체에게 인사를 건넨다. 네 번째로 우측 사고형 뇌인 캐릭터사이다. 유연하며 탄력적인 캐릭터사는 그저 해변을 거닐며 해변의 소리를 들으러 왔다. 부서지는 파도 소리,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등을 느낀다. 전체적인 캐릭터사는 바다를 바라보고 멍한 표정으로 바다보다 더 큰 공간인 지구라는 공간에서 너무나 풍요롭고 감사한 마음을 느낀다. 캐릭터사는 풍요로운 기분에 푹 빠진 채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 우리가 완벽하고 온전하며 있는 그대로 아름답다는 것을 이해한다. 아마도 불교 수도승들이 열반에 도달하거나 우주와 함께 일자를 느끼는 것은 캐릭터사의 역할일 것이다. 지금까지 해변에서 4가지 캐릭터들이 각각 어떤 행동을 하고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4가지 캐릭터들을 살펴보며 몇몇 캐릭터는 본인과 비슷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몇몇 캐릭터는 나의 주변인과 비슷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본인이 추구하는 캐릭터가 있거나 없애거나 극복하고 싶은 캐릭터도 있었을 것이다. 다행히도 우리는 생각을 하고 감정을 느끼고 생각과 감정에 대해 생리적으로 반응한다. 즉, 나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현재 4가지 캐릭터 중 어떤 캐릭터가 작동하는지 인식할 능력뿐만 아니라 해당 캐릭터를 작동시킬지 아니면 다른 캐릭터로 바꿀지 선택할 능력이 있다. 즉, 우리는 전지적인 관점에서 나의 뇌 상태를 점검하여 상황에 따라 내가 바라는 대로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뇌 상태를 점검하여 타인과 원하는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시민 불복종 운동 이후 폭행을 당한 마하트마 간디는 이렇게 선언했다. 나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간디는 내가 자신의 영토임을 천명한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감정은 뇌의 화학작용 결과이며 우리가 선택한 결과이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지 어떻게 그 모습이 될 것인지 선택할 힘이 있다. 그러므로 원치 않는 상황이 온다면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뇌 속에 존재하는 나의 4가지 캐릭터를 소환하여 토의를 거친 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보자.